네, 안녕하세요. 2차 저차 의차 김승환입니다. 저는 오늘 아우디 Q4 e-tron의 국내 공개 현장에 왔습니다. 이게 해외에서는 지난해 4월에 공개가 돼서 계속 팔리고 공도에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유튜브에서 해외 차 모습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저는 오늘 영상이 여러분한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면요, 해외에 있는 모델이랑 국내에 들어온 모델이 완전히 같지가 않아요. 일부 차이가 있고요. 또 보조금 이슈 등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도 보시면 차가 2대밖에 없어요. 굉장히 많은 기자나 유튜버 분들이 오셨는데 차가 2대밖에 없어서 모든 걸 이 현장에서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장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건 현장에서 가능하면 보여드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따로 찍은 영상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로 먼저 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뒤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우디가 Q4 e-tron 공개한 거 총 2가지 모델인데요. 먼저 그냥 기본 e-tron입니다. 이렇게 좀 날렵하게 생겼지만 기본형 SUV 모습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쪽으로 가면 Q4 e-tron 스포트백이라 그래서 뒤에가 쿠페처럼 날렵하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2가지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이름을 조금 설명드리면 아우디 Q4 e-tron, 아우디 Q4 e-tron 스포트백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40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거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해외 거랑 조금 다르다 그랬잖아요. 해외 거는 50이에요. 해외 리뷰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50 모델과 우리나라에 들어온 40 모델, 크게 보면 차이는 하나입니다. 해외에는 사륜구동이에요. 앞바퀴, 뒷바퀴에 모두 모터가 달려 있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델은 뒷바퀴에만 모터가 들어간 후륜구동 모델입니다. 차이는 하나인데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해외에 있는 50 모델은 마력이 299마력까지 올라갔었는데 우리나라에 온 거는 204마력이고요. 여기에다가 최대 주행거리, 그리고 제로백까지, 마력이 달라지니까 제로백도 달라지겠죠. 작은 차이지만 정말 자동차로서 보기에는 큰 차이들이 나는데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바로 가격이죠. 지금 Q4 e-tron과 같은 선상에 놓인 차가 뭐냐면 준준형 때니까 벤츠에는 EQA 있고요. 제네시스 GV60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두 차의 시작 가격이 5,990만 원이에요. 왜 5,990만 원이야? 이게 예전에 보조금을 받으려면은 6천만 원 미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꾸역꾸역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내리고 내려서 5,990까지 맞췄는데, 그런데 지금은 보조금 기준이 조금 달라졌죠. 5,500 미만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GV60과 EQA는 예전의 가격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들어 올려다 보니까 5,500 밑으로 내리기에는 조금 그래. 그러면 마냥 비싸게 갈 거냐? 이것도 좀 애매한 거죠. 경쟁자들은 5,990만 원에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 차 가격 시작가가 5,970만 원입니다. 5,970만 원으로 맞춰놓고 어떻게 옵션을 끌고 올까 이렇게 조합을 하다 보니까 사륜구동은 좀 어렵고 후륜구동만 갖고 와야겠다, 이렇게 아우디 코리아가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옵션이 어떻게 됐든 어쨌든 지금 아우디 Q4 e-tron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아우디 코리아가 말을 하기를 아우디 Q4 e-tron이 겨울철 주행 테스트에서 거리가 미달이 돼서 보조금을 못 받게 됐대요. 세금 혜택은 받을 수 있는데 보조금 혜택은 아직 아주 못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가격대가 5,500만 원 이상이고 5,500만 원 이상이니까 50% 정도, 그러니까 서울시를 기준으로는 45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었는데 아예 그걸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철 주행 가는 거리에서 겨울이 됐을 때, 겨울에는 아무래도 히터도 틀고 배터리 성능도 떨어지니까 그 겨울철을 상정해놓고 주행을 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70% 정도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아우디 측 설명으로는 그 70%에서 한 1km, 2km 이렇게 좀 부족했다고 해요. 그래서 안타깝게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하는데 뭐 어쩔 거야. 어쨌든 뭐 안타깝든 말든 우리 입장에서는 아예 못 받게 됐거든요. 이거는 정말 전기차를 사면서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는, 못 받는다는 거는 매력이 확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뭔가 도둑놈 싶은가? 근데 다른 차들은 다 받을 수 있잖아. 근데 이 차는 못 받는다면 차가 아무리 좋아도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다 못 받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아우디 Q4 이트론의 기본 모델, 그러니까 기본 디자인은 못 받는데, 또 신기하게 여기 있는 아우디 Q4 이트론 스포트백 모델은 통과가 됐대요. 그래서 이 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450만 원이요. 왜 기본 모델은 못 받고 스포트백은 받을 수 있었나, 이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테스트 결과가 그랬다니까. 아우디 Q4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가 국내 첫 선을 보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든 전기차입니다. 폭스바겐에서 만든 MEB 플랫폼이라는, 플레임으로 하면 모듈 일렉트릭 드라이브 매트리스 플랫폼, 요거를 적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곧 있으면 공개될 폭스바겐의 ID4랑 똑같은 플랫폼으로 개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그릴이에요. 요즘 전기차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디자인 보면 테슬라도 그렇고 아이오닉도 그렇고 GV60도 그렇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나온 차들은 앞에를 좀 날렵하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그릴이 있는 걸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공기 저항 계수를 낮춰서 어떻게든 주행 가는 거리를 늘리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생긴 그릴은 보통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기반으로 전기차를 개조했을 때 이렇게 그릴을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공기 저항 계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놓는데, 이 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데도 이렇게 막아놓은 게 저는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요즘 전기차 너무 날렵하게 나온다, 조금 이렇게 SUV인데 중후한 묵직한 모습도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릴을 보고 가장 먼저 걱정이 들었던 건 연비예요. 전비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게 날렵할수록 공기 저항 계수를 좀 줄일 수 있고, 이렇게 넓을수록 바람을 이렇게 맞다 보니까 조금 전비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막아놨다 하더라도 면적이 넓잖아요. 아우디 측에서 공개한 걸 보니까 일반 모델은 0.28, 이 모델은 0.26이라고 합니다. 스포티백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즘 테슬라나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뭐 0.2, 0.21 이런다고 하니까 높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이오닉 5 같은 거, 이렇게 살짝 SUV 같은 디자인을 가진 차들은 다 0.28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차들은 좀 앞에가 날렵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앞을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만들어 놨는데도 공기 저항 계수가 0.26을 한다는 거는 여기 말고 다른 곳곳에서 공기 저항 계수를 올렸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조금 그걸 살펴보면요, 차 아래에 이렇게 스커트가 하나 달렸어요. 이거를 달면서 주행 가는 거리가 14km를 늘렸다고 하고요. 뭐 여기 이렇게 선 하나 넣은 걸로도 주행 가는 거리를 2km 정도 늘렸다고 합니다. 뭔가 SUV스러운 이렇게 널찍한 그릴 같은 모양을 달아놓고도 곳곳에서 요소를 통해 공기 역학 계수를 줄여서 거리를 늘렸다라는 게 아우디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그릴, 이번에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도 아우디도 멋있다, 아니면 조금 뭐 이렇게 특색 있게 생겼다,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거는요, 요즘 시대에 걸맞게 마스크를 쓴 것 같다라는 멘트가 있었는데, 그 멘트는 아우디한테 득이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면부 디자인에서 아우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라이트 봐야죠. 빛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가까이 보면 이렇게 조각이 틈 사이로 이렇게 빛이 나오니까, 뭐랄까, 호텔 갔을 때 그 간접 조명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지금 여기 이렇게 조각이 나 있죠. 이 조각을 4가지 정도 구분을 둬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대요.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일단 가볍게 봐도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이 있고요. 이쪽으로 돌아가면 여기는 이제 애기 앞니 2개 양양양양양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어쨌든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든 거는 선택권이 없는 것보단 나은 거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옆모습을 보면요, 옆모습을 봤을 때는 전기차 특유의 그런 느낌은 아예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깔끔한 느낌의, 지금 이 모델은 스포트백이어서 그런지 완전 여기 앞에 A필러부터 싹 누워서 쭉 유선형으로 뒤로 싹 떨어지는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세단을 키워놓은 듯한 디자인이라고 굉장히 호감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저 기본형 모델, 그냥 SUV 모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저 모델은
보조금을 못 받고 이 모델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간간히 저거를 붙이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 차의 높이가 1640mm거든요. 이거를 경쟁차인 GV60이나 EQA랑 비교하면 GV60이 1580, EQA 1625로 가장 높아요. 뭐 이만큼 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일 높아요. 그런데 그거는 기본형 모델일 때 얘기고, 이 스포티백으로 왔을 때는 기본형 모델에서 높이가 18mm가 빠집니다. 18mm가 빠지면 GV60보다는 높고요. EQA랑 비슷한 높이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뒤로 루프라인을 쭉 내리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트렁크 공간, 소내를 보죠. 트렁크 공간에 소내가 30리터 난다고 하네요. 30리터의 트렁크 공간 소내가 나고, 무게는 스포티백으로 넘어오면서 5kg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기 충전구는 이쪽 뒤에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꾹 누르면 튀어나와서 열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충전은 DC 콤포가 적용됐네요. 자, 이대로 내려가서 이제 타이어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이 차에는 20인치 타이어가 되어 있네요. 해외 유튜브를 봤을 때는 21인치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기본형 모델에는 19인치 모델이 적용되고 프리미엄 모델에는 20인치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후면도 램프 봐야죠. 램프 안에서 깜빡이를 켜줬는데 이렇게 하는 거, 이젠 너무 많은 차에 적용이 돼서 뭐 식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우디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깔끔하게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트렁크 열어보겠습니다. 어디로 열어? 아, 여기 있다. 네, 지금 이 트렁크, 이거는 위에다가 얹는 거 같고, 이걸 빼면 이게 차 크기로 보면 준준형이라 나와 있으니까 뭐 GV60 그리고 뭐 EQA랑 뭐 가격대는 맞다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 나온 스포티지나 투싼이랑 크기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차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트렁크가 조금 좁은 느낌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전기차여서 그 배터리가 아래에 깔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위로 껑충 해가지고 깊이감이 좀 적은 느낌이 드는 걸 수도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실내 공간을 넓혀서 앞에 뒤에 승객이 타는 공간을 넓히면서 트렁크는 좀 좁힌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뒷자리를 눕혔을 때 플랫 상태, 턱은 없어요. 턱은 없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뒷자리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많이 기울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실을 때 저런 게 불편하지는 않은데, 차박을 하실 용도로, 그런 SUV 용도로 이걸 사신다면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잡았거든요, 이런 데서. 최근에 EV6에서 잤을 때 뒷자리를 접었는데 살짝 기울어져 있어서 거기서 차박을 해봤는데, 밑에 뭘 깔아도 살짝 기울어져 있으니까 자고 일어나면 백이더라고요. 이 차는 차박하시기에는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뒤 트렁크 문 열고 나서 별로 신경 안 쓰시잖아요. 이쪽 문 아래 와봐. 이거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비상등이, 비상 유도등이 이렇게 반사판이 딱 이렇게 위에 깔끔하게 있는, 보통 여기 막 이런 데다가 놓는 것도 많은데 깔끔하게 안에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옆에, 뒤에 봤으니까 실내로 넘어갈게요. 자, 실내로 넘어왔습니다. 네, 오늘 이 자동차를 발표하면서 아우디 코리아 측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실내. 지금 이 차 같은 그룹인 폭스바겐에서 만든 MEB 플랫폼으로 만든 전기차지만 아우디가 만들면 다르다.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실내라고 했습니다. 이 안을 보면요, 일단 가장 먼저 특이했던 거는 요 센터페시아 느낌이 일자가 아니에요. 일자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일자로 쭉 오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딱 내비게이션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자로 가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앞에 계기판 정면으로 딱 보이고요. 내비게이션도 측면에서 내 쪽으로 싹 비치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어 조절은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가 돼 있는데요, 익숙치 않은 기어 조절 방식이 있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조거 다이얼 이런 것도 이렇게 손가락 몇 개로 돌릴 수 있지만, 이건 진짜 손가락 하나로 R,
D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핑거 손가락 하나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우디 측에서 또 강조한 게 있는데요. 핸들이 딱 위아래 이 원형이라기보다는 1, 2, 3, 4, 5, 6, 7, 8 팔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아래 다 평평하게 했다는 건데 사실 이거 최근에 저는 토레스에서 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를 강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옆에 조절 버튼 있죠. 이게 지금은 시동이 켜져 있어도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렇게 버튼들이 이렇게 이런 것처럼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터치패드 형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데 터치패드 있으면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쪽에 터치패드 있으면 쓸만하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특히 꺼졌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시동을 걸기 전에 주행자가 느끼는 감성, 특히 아우디에서 깔끔함을 느낄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그냥 터치패드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터치패드인데 눌리기까지 해요. 이게 눌리면서 작동을 한다기보다는 터치패드인데 눌리는 느낌을 주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네, 아래쪽으로 넘어오면요, 굉장히 특이한 게 이 비상 버튼이 보통 요런 데라던가 요런 데 이렇게 딱 평면으로 누르기 좋은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 센터 페시아 밑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느낌이 되게 있는 위치도 신기한데 느낌도 신기합니다. 네, 사실 이 차가 전기차 전용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센터 터널이 두껍게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대신에 이 가운데에 이 아래 공간들은 수납 공간을 꽤 널찍널찍하게 만들어놔서 사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어서 옆자리로 옮겨 다니는 편리함은 있지만 이거는 옆자리로 옮겨 다니는 편리함 대신에 조금 더 정돈된 수납 공간을 많이 쓸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많은 분들이 지금 한정된 차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음성도 많이 겹치고 하는 것 같아서 전 좀 옆차로 넘어왔습니다. 이 차 뒷모습, 이 차는 기본형 모델인데요. 딱 열었을 때 와서 보시죠. 자, 막 엄청 넓다, 막 광활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 준준형 모델이다 보니까 그렇게 넓다라는 느낌은 아닌데 아우디의 A 세그먼트 차들이 있죠. 그게 Q2, Q3 SUV 중에 이게 있는데 사실 이거 크기로는 Q2 정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크기는 Q3랑 길이가 5mm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Q3 크기인 거야.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건 실내 공간, 그러니까 앞좌석에서 트렁크 전까지 그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공간은 Q7보다 2cm가 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Q3 정도 되는, 외관에서 Q3 정도 되는 차에서 실내 우리가 느끼는 거리는 Q7 정도 된다. 이게 전기차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볼 땐 작은 차지만 안에서 느낄 땐 큰 차다. 저는 이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기차에 와서 바퀴의 공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실내 공간을 넓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용자가 겉에서 보기에는 작은 차지만 실내에서 내가 느끼는 편리함은 큰 차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전기차, 특히 이 차 Q4 e-tron에도 적용된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밖에서 봤을 때 먼저 또 한 가지 볼 점은 이쪽에 손잡이 부분, 수납 공간 보세요. 이거 신기합니다. 여기 손잡이 있는데 손잡이는 그냥 뚫려 있어서 수납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 널찍한 수납 공간 앞에 음료수통 그냥 1.5리터 그냥 때려 넣으세요. 1.5리터까지는 안 되고 1리터짜리 때려 넣으세요. 이렇게 딱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안에서 잠깐 들어가 보면 어디 매체셨죠? 저 TBS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이렇게 왜 이분이 이분을 안 찍고 이분이 이분을 찍냐고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좀 희한하네요. 이게 조회수가 갑자기 빵 바뀔 것 같은데. 저도 조회수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시군요. 저도 조회수 잘 나옵니다. 죄송해요. 저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잠깐의 뭔가 재밌는 이야기가 오고 왔는데 이어서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으쌰. 앉았을 때 뒤에 시트가 생각보다 뒤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장시간을 갈 때 허리가 불편하지는 않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이고요. 생각보다 가죽이 매끈매끈한 소재네요. 그러니까 오돌토돌한 재질이긴 한데 지금 재질 느낌이 굉장히 뽀송뽀송해서 가죽인데도 뭔가 끈적끈적하지 않다. 이게 새 차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죽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릎 공간 177cm의 남성이 앉기에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요. 일단 이거는 기본 모델이라서 머리 공간도 굉장히 주먹 하나 세로로 세웠을 때 남을 만큼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자, 또 특색을 찾아라. 특색을 찾아라. 근데 이 가운데 암레스트 있잖아요. 뒷자리 가운데 암레스트 딱 꺼내서 했는데 요거 좀 옹졸해 보인다. 이게 보통 이렇게 널따랗게 있으면 좋겠는데 옹졸하게 있는 거. 네, 앞모습 보는 김에 이 안쪽도 열어볼게요. 오씨, 엄청 무거워. 자, 이 차 전기차인데 앞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프렁크라고 하는 전면부에 있는 수납 공간이 없습니다. 네, 전기차 타면서 프렁크 은근히 거기 비상금 같은 거 숨기기도 좋고 세차용품 넣기도 좋거든요. 그런 거 기대하셨던 분들은 조금 실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신기한 건 이 라이트 있잖아요. 라이트에 기능을 많이 넣어서 그런지 라이트 뒤에 이게 좀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라이트랑 연결된 거거든요. 이 반대쪽도 양쪽에 연결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공간을 조금 많이 차지한 것 같고, 지금 여기 안에가 좀 공간이 넓게 있는데 이거 이렇게 싹싹 밀었으면은 프렁크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프렁크가 없는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기차 쓰시는 분들 프렁크의 만족감 굉장히 높거든요. 네, 이건 아쉽습니다. 사실 딱 여기만 열었을 때는 이게 전기차인지 내연기관차인지 이렇게 얼핏 봐서는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요 안쪽, 네, 여기 안쪽에 보면 여기 공간 진짜 많거든. 와서 봐봐. 자, 됐고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내리면 소리를 알 수 있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차들 기본 정보 제공해 드리고 컨텐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Q4 e-tron 기본형 SUV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도심에서 최대 주행 가능 거리가 393km라고 하고요. 트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 트림 같은 경우에는 5,970만 원, 그리고 프리미엄 트림 같은 경우에는 6,67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받지 못하니까 이 가격 그대로 사셔야 한다는 점 먼저 주의를 하시고요. 아까 70% 정도는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최대 주행 가는 거리 393, 여기서 70이라고 하면 400, 74, 28, 겨울에는 280km를 못 가는 차라는 인증이네요. 뭐 1, 2km 부족해서 보조금을 못 받았다고 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보조금 못 받는 거고, 또 거기서 인증됐듯이 겨울철에는 280을 채 가지 못하는 차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쪽을 보면요, 네, 이쪽에 있는 Q4 e-tron 스포트백 같은 경우에는요, 도심에서 최대 378km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격은 기본 모델 6,37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프리미엄 트림으로 가면 7,07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서울시 기준으로 450만 원씩 깎아보면 이 차 5,900만 원대 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리미엄 모델로 가도 6,500만 원, 한 6,600만 원 정도면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5,500, 6,600 하니까 뭔가 싼 것 같은데 비싼 차죠. 네. 아우디인데요. 이 차는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겨울철 주행 가는 거리도 원래 거리에서 70% 정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3,380, 이건 계산기 돌려야겠다. 이 차 계산해 보니까 겨울철에도 264km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차도 280, 이 차도 한 264 정도면 아우디 입장에서는 아깝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챙기는 건 보조금이니까, 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차, Q4 e-tron 그리고 ID4도 모두 다 시승기까지 해서 여러분한테 정보 드릴 테니까 저희 컨텐츠 계속해서 찾아보시고 많은 정보 수집하신 다음에 구매 결정하시면 합리적인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저차 우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